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한글날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도 퐁당퐁당 연휴가 중간중간 껴 있으면서 지난주에는 이틀이나 연휴가 좀 있었고요. 오늘은 수요일인 한글날 휴일이 있죠. 뭐 휴일인 날 또 참 웃긴 것은 꼭 휴일만 되면 해외 증시가 오른다라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휴일이니까 또 미국 시장이 완전히 또 간밤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뭐 나스닥이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반면에 최근 급등했던 중국은 폭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최근 흐름이 사실 매우 좋아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죠. 지난주에 뭐 코스피가 삼성전자 무너지면서 또한 여러 가지 섹터가 좀 혼조되는 흐름도 좀 보여주면서 들쭉날쭉한 흐름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뭐 조정의 발판 삼아서 시장이 올라온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추세 강화되는 패턴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하고 그 추세에 맞게 시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짜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뭐 실시간으로 시장의 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대응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며 그 시기에 맞는 종목을 적절하게 매수해서 수익을 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어렵죠. 많이 시장에 이런 관심을 지속히 둘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 8월 뭐 폭락, 9월 달에 시장 급락, 그다음에 뭐 10월 초에 잠깐 좀 흔들린 것 같더니 이 하락의 폭도 얼마 크지도 않고 시장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흐름 자체, 그 다음에 어찌됐든 금투세 유예와 폐지는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보면 시장이 크게 빠져도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쭉 둘러보고 시장 분위기라든지 보면은 개인들이 상당히 또 오히려 비관적이고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시장 보면은 기회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8, 9, 10 이 구간 동안요. 사실 이제껏 손절을 딱 한 번 했어요. 뭐 제가 희한하고 라이브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절은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삼양식품 뭐 계획된 손절보다도 그 타이밍 놓쳐서 조금 했지만은 뭐한 3, 제가 한 5% 정도 했나?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시장 나쁘지 않아요. 눌림하기도 괜찮고 돌파도 괜찮고 다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자, 일단은 뭐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이 좀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미국 시장은 뭐 특별한 이슈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최근에 뭐 시장을 보면은 이 파월의 피커 이후에 시장이 항상 이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뭐 10월 달에는 증시가 항상 빠지는 최악의 달이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피컷 이후에서는 시장이 급락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 등등을 지금 이겨내고 지수가 강세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강세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단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종목군들이 유독 강하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성격이 매우 짙은 시장이고요. 미국은 키워드로 보죠. AI에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고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메타와 팔렌티어 이런 쪽은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애플은 뭐 아이폰 안 팔려도 뭐 그냥 내년에 인텔리전스 기대감인지 뭔지 아무튼 잘 버텨 주는 상태에서 엔비디아, TSMC, AI 반도체로 묶어진 친구들은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팩트고 그 다음에 전력, 에너지 부족에 의한 전력 인프라 쪽도 연일 신고가를 치고 있는 미국의 시장이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생명고항은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안 좋았다. 이게 팩트. 현재 보이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키워드는 여전히 미국은 AI 쪽에서 막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젠슨 황 등은 나와서 세상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매우 잘 팔리고 있다. 미쳤다. 수요가 말 그대로 미쳐버렸다.
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커플링 현상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커플링 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저러한 흐름에서 움직이고 한국은 반대로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치면서 계속 제약바이오의 추세 강화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더 올리잖아요. 그럼 불꽃쇼 하러 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불꽃쇼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끝나는 징후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승의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맞을 것 같고 그 징후가 나오면 당연히 저도 말을 하겠죠. 아 이제는 진짜 위험한 것 같다. 정말로 위험한 것 같다. 그때는 말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월요일날 아니 화요일날 어제 어, 미국 증시는 뭐 이 정도만 놓고 보고요. 국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오늘 상해에는 마이너스 5% 폭락하고 있고 항생은 마이너스 2%가 빠지고 있습니다. 항생은 덜 빠지죠. 왜? 어제 빠졌으니까. 상해는 어제 좀 고점에서 잘 버텼으니까 오늘 폭락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 중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뭐 2조 위안, 뭐 한 3조 위안,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1,000억 위안 하니까 완전 실망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양책 실망이다. 실망 매물 나온 것이다. 2조 위안, 뭐 3조 위안을 바라봤는데 1,000억 위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말 왈가불가 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말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거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있다 한들 과거의 이 부양책과 이 상승 랠리에는 막대한 외국계 자본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을 공장으로 삼아가지고 투자가 들어왔는데 폭스바겐 또 망해서 자빠져가지고 나가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다 마찬가지죠. 오죽했으면 소나타가 미국 중국에 생산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투자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의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단순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주가가 이미 45%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때려야 된다. 때려야 된다. 뭐 시장에서 뭐 중국 뭐 어쩌고저쩌고 중요하지 않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익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여러분들과 시황에서 말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아닌데 민감해요. 제가 종목을 뭘 사라, 예? 여러분들한테 다 이런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다 돈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왜냐면 분명히 누군가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잘 판단하시고 저는 이 인버스를 두 종목하고 레버리지를 두 종목하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매매는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이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 이 옵션 포지션을 보면요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인데 하방 쪽으로는 옵션 포지션이 잡혀 있지 않아서 지수가 밀릴 포지션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주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은 어찌됐든 상방이다. 제가 보기에는 상방이다. 이스라엘하고 중동의 우려감 전혀 고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에 따른 해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뭐 이런 거 빼고 국내 증시 우선 보면 미국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그리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빅테크 등이 전부 밀리면서 사실은 그 화요일날 장 전이죠. 빠졌는데 우리나라 화요일 시장을 보면 굉장히 양호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방이 분명 막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시장에 큰 우려를 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과 파생 시장에서도 그러한 거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 흐름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 뭘 논할 수 있냐 생각이 듭니다. 50pp 인하하고 금리 인하 우려한다 해놓고 지수는 다우 S&P 신고가를 가버리고 10월은 항상 최악의 달이었다 말하면서 최상의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 피크 논란을 말하나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죠. 유동성의 힘이라고 봐야 될지 아무튼 매우 강력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간중간 변화가 나올 때 계속 고민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예정입니다. 강하다 라는 거는 그 강함에 평승하면 되는 거고요. 시장에 크랙이 오고 뭔가 이슈가 바뀌었을 때는 그에 따라서 민첩하게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말이죠. 사업 뭐 여러분들도 뭐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경영자도 있을 것이고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 분들도 있죠. 사업을 했을 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허겁지겁
해결하는 스타일과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구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성구안. 예?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주식 투자도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뭔가에 대한 부분들, 예상 시나리오는 항상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살 때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뭐가 바뀔지를 알아야 되고, 예? 악재든 호재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일반 주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단 이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 로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강하면 강한 대로 대응을 하되,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경우에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면밀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50bp를, 그러니까 50bp가 인하가 됐으면 다시 인플레 우려를 하겠죠. 인플레 우려를 하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또 이 CPI를 안 봤는데 다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볼 수도. 전혀 이제 고려가 안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고용만 시장이 봤잖아요. 고용이었던가 고용 잘 나와버리니까. 근데 채권금리가 4%를 넘었으니까 CPI 나오는 시점, 이 시점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생각은 해놓고 있어야죠.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시황에서 저런 것들이지 않나 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미국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매일같이 나와서 블랙웰 매우 잘 팔린다. 예? 너무 좋다. CEO가 나와서 맨날 저렇게 소리 지르고 가는데 누가 이거를 의심하겠습니까? 소수의 고객이 최고의 가격에 아주 많이 산다라고 하는데, 즉 요놈만 간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가고 있고요. 주가도 그를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점 돌파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의 반도체 움직임이 같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런 움직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에서 박스권 흐름 예상되고, 일단 엔비디아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날 상승 출발할 가능성 매우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도체에서 유리기판 쪽을 이 다음에 대박주가 여기서 나온다 확신을 이제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엔비디아가 블랙웰 다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유리기판을 쓰지 않고서는 불가능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현재는 이런 인터포저라는 게 있잖아요. 반도체는 인터포저가 있고, 이렇게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이제 반도체 위에 HBM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기판이 있고, 이 사이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 S 실리콘 인터포저로 쓰죠. 그리고 R이 있어요. 유기 인터포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R은 막 구부름이 힘이 심하니까, 실리콘은 그나마 힘이 덜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위로 블랙웰만 하더라도 1000와트가 발생을 해서 거의 난로 수준으로 뜨거워집니다. 이 열이 점점 올라가게 따라서 실리콘도 휘어버리는 현상,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인터포저를 없애고 그냥 이 기판 자체가 유리로 돼버리면은 이 모든 휘인 현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죠. 이게 코아스가 뒤에 붙은 코아스 S, R 이런 게 다 인터포저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인터포저가 사라져야 이 병목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블랙웰 다음에 갈 수밖에 없는 미래의 구도인데, 그게 이제 내년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미래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는
유리기판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유리기판 뭐 별거 없죠. 현재 유리를 잘 다루는 회사 JNTC, 그 다음에 피롭틱스, SKC 딱 세 종목 가지고 조정시 눌림의 매수 구간을 찾아보십시오. 저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종목군들 바라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뭐 HBM 키워드 당연히 계속 봐야 될 내용이고요. 뭐 금요일날, 자꾸 금요일이라네, 화요일날 하나 인더스트리가 이제 HBM SK 하이닉스와 본딩 장비를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좋은 내용입니다. 눌리면 매수 관점에서 볼 거고요. 제가 이것도 종목을 매일같이 라이브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의미가 있어. 끝나고 제가 이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그냥 이런 제가 마감 시황에서 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랑 여러분들 그냥 장중에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눌렸을 때 얘는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지금 시장에서 매일같이 거래 대금이 10위권 안에, 그것도 3천억 5천억 4천억 매일같이 터지는 이유가 뭔지, 예? 수급 동향은 어떠한지, 이 부분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대신 이것도 보십시오.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돈입니다. 다 돈. 누구는 거기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내일 목요일 날도 눌리면 매수로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이건 말했고, 삼성전자 실적 쇼크 아주 처참한데요. 아주 처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은 바닥이다라고 봐야죠. 지난번에 적자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범위가 55,000원대 56,000원대 범위이기 때문에 더 빠져봤자 바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시장이 더 이상 빠질 구간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현명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액침 냉각 쪽도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종배를, 그러니까 월요일날 종목을 가지고 넘어온 거는 그 GST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와 장전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시가 반등할 때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뭐 한 6% 7% 올랐었죠. 그래서 뭐 이미 수익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수익으로 잘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볼 생각입니다.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4,40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4,100억의 예상에서 4,400억이 나왔는데요. 실적으로 놓고 보면 100조는 비합리적이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으며 LG엔솔의 유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은 저는 그거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벤츠에도 4680 배터리가 공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벤츠까지 고객사가 추가됐던 것이 추가 알파를 해줬다라고 보여주고, 서서히 분할, 아무튼 조정시 다 분할 매수예요. 2차전지는 조정시 다 분할 매수로 봐야 된다. 이 흐름이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차피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가야 되는데 상황상 반도체가 못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화요일날 제약바이오가 간 거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갔으니까 목요일날은 또 제약바이오가 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움직임 봐야 되고 2차전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2차전지는 로보택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아마 추격 매수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반도체 흐름 정도, 제약바이오는 좀 지켜보는 정도에서 좀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제가 ABL 바이오를 언급해 드렸죠. 그 다음에 대하제약 이거 타코스다, 이거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다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하제약은 돌파로 들어가서 아직 홀딩하고 상위 일부 물량은 상한가에 홀딩하고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막 인버스라든지 차트 보여드리면서 했던 말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휴 기간에 계속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바닥에서 46% 올라왔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한 무조건 먹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시간에서 종목군들 뭐 뚜렷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고, 지수는 오늘 패스하고 가죠. 종목군들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면 좋겠다 싶네요. 삼성전자는 그냥 여기서 바닥 다져간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더 빠지기는 어렵다. SK 하이닉스 금요일날 단타로 이제 숏을 좀 보려고 했는데 구간이 좀 애매해서 숏은 못 봤고요. 이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이 여기에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고, 일단은 엔비디아 강세로 인해서 올라갈 건데 위에 올라가면 또 박스 막혀 있는 구간이라 왔다 갔다
정도고, PSK 홀딩스 다른 계좌로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좀 들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는 아직 좀 들고 있고, 조정 시 관심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GST는 구간이 참 이뻤어요. 그래서 어제 추천드렸던 것은 그저께 GST였고, 이런 눌림, 뭐 이런 자리가 좀 좋은데 눌림에 서서 그냥 좀 돌파 때 잘 팔았고요. 이미 수익권에서 넘어온 거라 뭐 적당히 좀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다음에 유리기판 좀 볼게요. JNTC도 최근에 바닥에서 일단은 쓰리바닥 찍고 올라온 거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좀 보여주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데 눌림이 나오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성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게 유리기판도 같이 뭐 콜라보로 엮어가지고 정확히 유리기판에서 뭘 하는지, 저는 복합동박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 막, 아무튼 이거 세력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날렸다 이렇게 봐야죠. 초대박 나버린 종목이 탄생했고요. SKC도 괜찮아요. SKC도 괜찮은데 좀 조정, 아무튼 지금 급하게 돌렸기 때문에 다시 눌림이 이쁘게 나온다면, 이렇게 급하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맞습니다. 급하게 올리고 이렇게 조정 나와서 다시 올릴 때가 좋은 타이밍이 많다라는 거, 피롭틱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계속 추격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침에 좀 밀렸던 거를 중간에 실적 발표와 함께 돌파가 강하게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하는 순간 올라가 버려가지고 뭐 매수는 좀 못하고 좀 보냈는데요. 뭐 TCC 스틸 정도 단타로 좀 들어가기에 전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흐름은 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대응주지 않습니까? 월봉에서 기준점을 잡으면 좋은데요. 일단 월봉에 적산병이 떴습니다. 월봉의 적산병 이후에는 보통은 한 번 정도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봉의 적산병 이후에 조정, 그 이후에 반등, 뭐 이런 흐름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5만 원이 강력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맞는 구간이다. 저점 대비해서 얘도 45만 원에 가면은 약 50%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30조가 올라왔다. 대형주가. 이런 거는 조정에 임박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조정과 함께 2차전지 조정에 전체적으로 비중 확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조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면은 다시 전략을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을 줬으면 좋겠다. 에코앤드림도 빠지면 관심 있게 본다. 뭐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좋은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눌리면 계속 관심 갖고 있다 이 정도. 종목군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보유자는 계속 홀딩입니다. 엔캠도 제가 볼 때는 좀 사도 될 것 같아. 빠지면 엔캠도 사도 될 것 같고요. 사도 될 것 같고. 자, 제약바이오 볼게요. 대하제약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음봉 매집의 냄새가 많이 난다, 세력주의 향기가 많이 난다,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거 자동 매수를 좀 걸어놨었어요. 자동 매수를 약간 좀 큰 물량 뭐 적당히 해가지고 좀 걸어놨는데, 자동 매수로 사진 거고요. 이거 보고 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 위에 돌파되면 들어가게끔 걸어놓고, 돌파되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쏴서 제법 큰 수익이 났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는 한 23% 정도 지금 수익권에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장기 박스권이죠. 이런 흐름이 쉽지 않아요. 제가 제주 반도체랑 몇 개 종목에서 예시를 좀 드러났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돌파 상한가라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나중에 밀려도 계속 체크하고 볼 생각입니다. 자, 노을이라는 종목이 지금 자원경부암으로 올라왔는데요. WHO의 로우슈, 그 다음에 노을, 그 외 미국계 회사 딱 3개가 지금 검사 장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추천 장비로. 바이오다인이 그로 인해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가 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노을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약상 매매로 봐야 되는데 약상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물량을 쫙 모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예? 주가가 시가 이후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양봉인데 이 이후에 들어 올리는 힘은 있었는데 빠지는 힘만 있잖아요. 매수세가 없다고, 그 매도세가 없다고 이 종목에. 근데 이걸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면 죽어야 됩니다. 주가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럼 여기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모아가서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여기서 털렸네요. 저는 여기서 물량을 털렸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도 이 종목은 봐야 된다. 트레이딩 영역에서 사실 여러분들 주식에서 뭔가의 이 방법론, 기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의 이유가 중요해요. 설명은 이 기법이라는 거는 뭐 조금만 배우면은 아주 뭐 원리가 다 비슷해. 원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뭐 새로운 발견?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의미 없다라고 보고 원리는 진짜로 한 10분이면 다 설명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10분, 30분 안에 주식에 대한 설명을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론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하고 예? 이론이 복잡하고 뭐 장황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몇 강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종이 한 장으로도 끝나야 돼요. 주식에 대한 원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라는 거는 왜냐면 주식은 원래 그런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거는 유한양행을 벤치마킹을 해 보셔도 되지 않나. 강하게 올라와서 이평선이 깨지고 눌렸을 때 수렴과 발산을 하는데 이런 구간들을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펩트론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지금 저항권이죠. 이거 바로 올릴지 어쩔지, 바로 올릴지 어쩔지 좀 하루 정도는 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 AI 쪽에 JL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지금 AI의 발전은 의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뷰노라든지 그다음에 루닛이라든지 JLK라든지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은 바닥을 잡아서 가는 모습이 상당히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 인버스를 좀 추천을 했었는데요. 상해인데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항생을 들어간 거거든요. 이 저점 10,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국내 증시가 그러니까 중국 증시 상승 전에 그러니까 개장 전에 그럼 이거는 시가 뜨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시가 뜨고 얼마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더 사고 싶었는데 바로 급등을 해가지고 뭐 그냥 주말에 쓸 정도 돈 정도 뭐 좀 벌고 나온 것 같습니다. 23%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장중 끝까지는 아니고 1,500원인가 1,550원 정도 팔면서 여기서 잘 팔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양호하게 수익 내고 잘 나왔고요. 자, 방산이 최근 센데요. 방산이 하나 인더스트리는 방산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가 왜 이걸 관심 갖냐? 3,600억, 3,000억, 예? 5,000억 4,800억 이 유동성의 흐름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 강력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봉상 어디에 저항이 있는지 명확하게 좀 이걸 그어 놓고요. 보면 좋겠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고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이었어요. 여기도 강력한 저항이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저항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는 헤드앤숄더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강력한 저항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겠죠. 그럼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 물량을 오후에 소화하고 올라왔다. 그럼 내일도 이 구간 내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거니 봐야죠. 눌림이 나오고 수급이 이어진다면은 다시 뚫고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거는 매매를 계속했어요. 계속해 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화요일날은 매매가 제법 물량을 계속 모아서 올라왔죠. 여기서 한 거는 다 팔았는데 여기서부터는 물량 모아가면서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까 이거는 잘 매매를 했습니다. 계속 이것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눌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으로. 왜 단타는요, 여러분들 단타와 이 그냥 그 데이 매매랑은 철저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단타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장중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이런 사이즈 큰 기업들이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저가에 들어가서 데이 스윙의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을 해야겠죠. STX 엔진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들고 이제 그냥 끌고 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눌림을 잘 기다려서 의미 있는 구간까지 기다려서 봐야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급등주 분봉에서 보면 이렇게 수렴하고 저점에서 사서 올라갈 때 위에서 팔고 그거랑 어떻게 보면은 축소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현실적으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오늘 휴일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급하게 나가볼 일이 있는데 찍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늦어버렸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뭐 그냥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뭐 해요. 그냥 괜찮아요. 계속. 네.